자, 가치 추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성공 하루하루 가는데, 가치 추구를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오늘 되게 힘들 때도 와요. 힘들 때도 있어. 물론 내일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힘들잖아. 그러면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미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친구 잡아놓고 어디로 가고 뭐, 이게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그때 힐링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때그때 그걸 힐링을 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친구가 됐던 그때그때 힐링을 하면서 내 가치축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 힐링하는 곳에 폭 빠져버렸네? 가치축을 홀라닥 잊어먹고. 그러면 그놈이 가치축구가 돼요. 곁다리가 가치축구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전 세계 치료법으로 딱 가고 있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가다가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취미활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났더니 여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힐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도끼자루 쏘는지 모르고 얘를 잊어버리고 이 방향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가치추구는 뭔가요? 여기잖아. 일로 바뀐 거예요. 가치추구가 뒤바뀌어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등대가 무엇이냐가 간혹 잊어먹어요. 저도 가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등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화도 막 내고 토론하면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강요를 하기도 하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원래 그러던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긴 뭐가냐? 저 이제 그렇게 얘기 막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단점은 똥꼬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내가 맞다 생각하면 내 멋대로 맞가요. 근데 그 중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가만히 또 생각하는 게 또 장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좀 되긴 했지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새 내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길로 샜다가 다시 이제 이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는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되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나의 마이 웨이. 나는 마이 웨이. 일로 가요. 왜 이걸 잃어버리셨냐, 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제일 싫어요. 이 얘기하는 애가. 그럼 막 싸우고 나가다 빠지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일로 와요. 그런데 이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싸울 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런 사람 인생 살면서 3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패를 안 해요. 우리가 옛날에 친구라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과연 있느냐?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인간관계 끊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게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거를 가라고 나 여기서 재밌어 죽겠는데 이걸 가라고 나한테 강요도 못할 거 인간 끊어버렸으니까 끊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끊지 않고 의리, 신뢰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가요. 이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신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걸 인생에 살아가면서 진짜 3명까지도 어려워요. 진짜 3명을 간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3명이면 아마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3명이면.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나에게 진짜 그런 사람 3명만 있다, 3명 이내에서 상관, 1명 이상만 있다 그러면 그게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가니까. 그래서 가치추구는 이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나침반으로 딱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나침반으로. 그런데 걸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하고 나침판을 딱 갖고 이제 볼 줄도 아니까 그걸 갖고 묵묵히 가면 돼. 그 방향이거든요. 그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른어른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신기루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 왜? 그러면 신기루를 향해서 또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왜 글로 가냐면 저게 보인다니까.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뜯어 말려가지고 싸우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서 어느 날 정신이 뻗딱 들어보니까 저기 신기루였던 거야.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나침반 들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이게 가치추구라는 건 그거예요. 가치추구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거는 오아시스 가서 배 때리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요. 가치추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진짜 그 희망을 하나를 갖고 갑니다. 가는 길에 온갖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는 길에 힐링이 돼요. 대체적으로. 그 방향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힐링이 돼요. 그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이제 그 차이가 많죠. 너무 어렵게 얘기했